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지수는 빅스 지수입니다. 일단 오늘도 좀 쉬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좀 찍지 않고 쉴까 생각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아마 불안감에 떠시는 분들, 손실이 굉장히 커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나마 영상을 좀 찍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릴 거고, 제가 최근에 잠을 좀 못 자서, 네, 거품이 거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차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가. 그래서 분석에 좀 열을 올리느라 잠을 좀 못 잤고요. 그로 인해서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지수는 빅스 지수입니다. 일단 전에도 한번 분석해드린 바가 있죠. 지금 보시면 자, 또 한 번의 증시 폭락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치명적인 리스크. 미국이 흔들립니다. 빅스. 금리 인버스 주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2주 전에, 네,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언제 좀 말씀을 드렸느냐, 좀 렉이 좀 걸리는데, 대략 한 이때쯤, 대략 한 2주 전이면 한 이때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의 최바닥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또 한 번의 증시 급락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이번 증시 급락 때는 변동성에 수반된 증시 급락이고, 한 번의 정점 D 이후에는 변동성, 다시 정점, 변동성, 이런 식의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신입사원한테 다 말씀드렸죠. 오프라인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정점이 있은 이후에 다시금 변동성이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 대비해서 10% 이상 좀 빅스 지수가 좀 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달러 때 말씀드렸고, 차트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은 빅스 지수는 4대1 병합을 했어요. 4대1 병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움증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되어서 급등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상 급등한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 이게 정확합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그 당시 2주 전에 비해서 약간 2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5%가량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빅스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꽤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 봐야 되느냐 한다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 라인 때, 이 저항 라인 때를 돌파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항 라인까지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한 다음에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돌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한다고 해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만 봐야 되느냐, 저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충분히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그 전에는 추가적인 증시 급락과 비수치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는 변동성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봐야 한다. 그렇다면 왜 변동성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분석해드리기 전에 댓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네, 간혹가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계좌 인증 좀 해주세요라고 달리는데, 저 계좌 인증 해드립니다. 저만큼 자주 계좌 인증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2주에 3주에 한 번씩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꾸준하게 계좌 인증을 하고 있고요. 단 한 번도 빠짐이 없어요. 장이 안 좋아도 계좌 인증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어요. 계좌 기준으로 손실해 본 적은 멤버십 운영 이후로 한 번도 없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2, 3주마다 멤버분들께 공개합니다. 장이 안 좋아도 공개합니다. 매매 내역도 실시간으로 전부 공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아직 잘 모르시나 보네요. 이번 다른 분이 댓글 달아주셨죠. 아직 잘 모르시나 보네요. 필승 저분은 가십니다. 참고로 멤버도 회원도 아닌데 저분이 올려주신 종목만 유심히 봐도 계좌 수익 100%가 넘어요. 네,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죠. 자, 인버스 비중 실현과 리얼 인정이다. 고수들은 인버스가 얼마나 쫄리는지 알 거다. 네, 참고로 인버스 초장품의 비중을 크게 실었고요. 현재로서는 계좌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계좌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굉장히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죠. 다른 자산들이 죄다 하락하고 있을 때 우리 계좌들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계좌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즐기기에는 충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슈퍼개미가 인정하는 유일한 주식 전문가, 이걸로 설명 끝.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9월 3일에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자, 어느 국가든 뼈 빠지게 제품 만들어서 번 돈으로 미국제를 사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제의 가치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어떤 행보를 취할까요? 하락폭이 커질수록 이들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수출 주도 국가들의 경우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제를 많이도 사들였을 텐데 말입니다. 허탈감이 더 클 것입니다. 굳이 지정학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가치가 추락하는 것들을 열심히 모을 필요는 없겠죠. 다른 돌파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할 것이고 대표적으로 금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금리가 상승하면 금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빠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해지면 금리가 올라도 원자재가 더 올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0에 수렴하거나 마이너스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을 통해서도 분석해드렸었죠. 1970년대 당시 금리가 20%를 향하던 그 순간에도 금값이 치솟았던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릴 수 없다는 게 저를 더욱 설레게 합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죠. 사실상 미국채를 사는 게 관례였어요.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다 상관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면은 달러를 받았고요. 그 달러를 통해서 미국채를 사는 게 관례였는데 미국채의 가치가 가면 갈수록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미국제 쇼상품에 그토록 열을 올렸던 이유도 이런 상태들을 다 예측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혹은 심지어 반미국 입장에서 미국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과연 미국채를 계속 사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채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면, 그러니까 미국제에 대한 심리가, 미국제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9월 15일에 이런 분석을 해드렸죠. 브릭스의 금 수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대치를 넘어서 프리미엄이 낄 정도로 뭐에 쫓기기라도 하는 양 금을 수입해대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보유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자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높은 확률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미국 장기채보다 낫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현재로선 사실상 유일한 안전자산이라는 점과 달러 대체 통화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사실 미국채 보유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워런 버핏의 채권 매수를 보며 말씀드렸었죠. 워런 버핏은 미국 채권의 투자를 늘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미국채를 산 것이라면 장기채를 사야지 왜 단기채를 살까요? 장기채와 단기채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의견이고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단기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장기채를 증가시키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단기채를 매수했다고 해서 채권 보유량을 늘렸다고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단기채를 세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단기채 보유는 딱히 의미가 없기에 장기채만 주구장창 세일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당장 달러 및 미국 채권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채권을 내던지면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들을 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동시에 단기채를 매수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이자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채권의 절대적인 양이 급속도로 줄어들면 환시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심지어 중국은 5천만 달러 이상 달러를 환전할 경우 일일이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까지 내렸었죠. 세계 1위의 무역 대국이 겨우 600억 남짓의 달러 구매도 쉽사리 허용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안화 가치 방어와 달러의 진심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독일 중앙은행은 금을 제대로 가치 평가하여 재무적인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하였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 비중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려라하는 금 전문가들이 원하는 1순위는 달러도 아니고 미국채도 아닌 금입니다. 투자자로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달러 하나 남았군요. 머지않아 퍼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바, 실버바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약달러는
달러 인덱스 약달러가 아닙니다. 원자재 대비해서 다른 상품 대비해서 약달러라는 것이고, 달러 인덱스는 그리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 유로와 엔화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화와 유로화도 달러 기준에 통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9월 17일에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금 프리미엄이 6%를 기록하였습니다. 상하이 거래소의 프리미엄이기에 대부분 민간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달러 매입 규제 및 적극적인 금 매입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프리미엄 6%라는 것은 전 세계 헤지펀드 입장에선 눈 돌아갈 만하죠. 있는 금, 없는 금 죄다 끌어모아서 상하이 거래소에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브릭스뿐만 아니라 일본도 금 매입에 열정적이고 공급에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에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바이든의 광산 채굴 규제는 공화당 하원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국민이 글로벌 시세보다 6%나 비싼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도 공산당의 통제가 없다는 것은 그것 이상으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로 글로벌 상품의 실물 금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미국 런던 등에 예치된 금을 인도받아 중국 시장에 매도해야 하니 말입니다. 전 세계 금의 90%는 파생상품, 즉 데이터 쪼가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물금 수요의 급증은 그 자체로 서방 금융권에 위협이 됩니다. 둘째로 중국 거래소에 금을 매도한 이들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받습니다. 중국 내의 석유가 위안화로 거래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위안화를 받아서 무엇을 살까요? 대표적으로 중국 공산품 및 원유가 있겠죠. 위안화 국제화 및 가치 안정을 부추기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필사단 3기 모임 때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러시아 원유를 루브라 및 금으로 받으면 루브라 거래는 이미 추진 중이고요. 중국 공산품을 위안화 및 금으로 받으면, 사우디의 원유를 금으로 받으면, 아프리카의 각종 원자재를 금으로 받으면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고 공산품을 팔고 싶을까요? 혹은 금 혹은 위안화를 받고 공산품을 팔고 싶을까요? 미국채 보유고의 감소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이란 현존하는 가장 원초적인 안전자산입니다. 항상 우상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망해버려도 제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축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한 중국인들의 마구잡이로 금을 사들이고 이를 놓칠 리 없는 해지펀드들의 상황에 금을 빼앗아 중국에 던지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직관적인 답이 있죠. 위안화 가치를 올리면 됩니다. 위안화로 거래되는 금 가격에 프리미엄을 끼고 있는 것이기에 말 그대로 위안화 가치를 올리면 프리미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껏 바이든이 대놓고 중국 경제 리스크를 떠들어대면서 누르고 눌렀던 위안화 가치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파생상품 비중이 95%를 기록하는 유일한 자산은 은입니다. 은의 프리미엄도 10%가 끼고 있죠. 자, 9월 20일에 분석해진 글입니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중국의 행보는 꽤나 일관적입니다. 미국채 매도, 금 매수입니다. 이러한 행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확장되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바, 실버바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사실 골드바, 실버바 같은 경우는 금리가 뛸 때에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금리가 뛰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을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러한 심리가 무너지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심리가 확정될 경우 이런 것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변동성 지수에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인버스 상품, 고가 상품의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기에 사실상 그 자본과 상당히 잘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이제는 만약에 하락에 대한 정점이라던가 단기적인 정점이 왔다면 변동성의 상승이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스 지수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